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놀라고 아프고 정신없었던 한 주가 흘러갑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은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언론에서요. 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겨 있다. 네. 이런 보도를 해서 파문이 일었어요. 그렇죠. 검찰은 사실무근이다. 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진실은 뭡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 조간신문은 검찰이 최근 이용기 비서실장 등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적어놓은 로비 장부 A4용지로 한 30장 정도 된답니다. 네. 이것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장부에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야권 정치인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도해서 정가가 크게 술렁였었죠. 그랬죠. 그러나 검찰은 언론들의 확인 요청에 특별수사팀 전원을 대상으로 압수품에 그 관련 정보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였지만 해당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압수물 중에서 아날로그 자료에는 로비 장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USB 등 디지털 자료도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 검찰도 자료 내용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오보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 네. 하네요.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요. 한 네티즌은 드디어 나왔다 물타기 수법. 검찰과 보수 언론의 수법은 어떻게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못하느냐 참신해져라고 비꼬았고, 반면 다른 네티즌은 사건이 터질 때부터 야당도 받았을 것이라는 건 상식 아니었나? 오보가 아니라면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네. 줬습니다. 예언자예요. 후속 보도가 저녁에 나왔죠? 네. 이처럼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도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이 새정치연합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렇겠죠. 반응이었습니까? 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요, 오늘 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검찰의 치고 빠지기식 언론 프레이가 또 시작되었다면서 검찰은 전형적인 물타기식 언론 프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는 또 야당도 있다더라는 카더라식 기사를 흘리는 것은 현 정권에 쏠린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문 대표는 관악 을 지역 지원활동 중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사안을 야당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로 간다고 보고 조금 분노를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느끼셨을까요?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문 대표는 이어서 물론 야당 의원들도 연루된 바가 있다면 성역 없이 가리지 않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언론도 그런 부분을 분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반으로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어제 박 대통령이 순방 직전 왜 김무성 대표를 만났는지 알겠다. 이렇게 물타기 하라고 지시하고 떠났네 라면서 계획된 언론의 흘리기라는 의혹을 보냈고요. 다른 네티즌은 물타기든 뭐든 명단이 있다면 다 수사해야 한다. 야당이 떳떳하다면 물타기니 뭐니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월호 참사 일주기였던 어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열린 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행사가 끝나고 곳곳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 차벽까지 등장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그 경찰이 경찰 버스 50여 대를 동원해서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차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버스들은 간격이 워낙 촘촘해서 겨우 종이장 정도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7년 전 외신에서까지 화제가 되었던 명박산성이 생각나는 순간이죠. 그 당연 집회 참가 시민들의 통행은 봉쇄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려는 참석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유족들을 앞세우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또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동아일보 본사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아일보 앞과 교보생명 앞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쳐서 이들을 막고 2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청계천으로 우회하려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면서 격렬하게 대치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참가자 가운데 차벽을 파손하려 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며 10명을 연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연행된 10명은 모두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참사전과 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좀 갈등의 연속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티즌들도 역시 양쪽으로 갈려서 치열하게 토론 중입니다. 한 네티즌은 세월호 이제 정말 지겹다. 뭘 더 바라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분명 세월호 유족들을 이용하려는 전문 시위꾼들이 있다라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주장했고요. 반면 다른 네티즌은 앞에서는 진실규명, 인양, 사과를 들먹이고 뒤에 가선 경찰을 시켜서 공안정국 구성하고 공포통치를 하려고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리적 충돌이 결국 있었던 거군요. 네.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추모와 치유가 돼야 할 날을 이런 또 일로 보냈는데 이 책임의 소재가 어느 쪽에 더 있는지 좀 새로운 물꼬가 트길 바라봅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면요.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학원생들에게 술을 먹였다. 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네. 그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분했겠는데요. 굉장히 붕괴했겠죠. 네. 네티즌들은 거의가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10대 여학생들을 그것도 술을 먹여서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에게 네. 어떻게 징역 4년을 내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미국 같았으면 종신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네. 이런 댓글들을 달면서 우리 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40살의 음악학원 원장 A씨는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 B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이 잔뜩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아이고. 학원생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이게 아무리 사교육이지만 학원 선생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게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이거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동안 잠잠하던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 폭행이 일어났다. 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7일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누워있던 아이가 갑자기 발버둥을 치자 교사가 아이 위에 올라가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고 이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의 얼굴은 빨개졌고 손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아이의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로션까지 발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측도 아동 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발을 차여 본능적으로 손을 내저었는데 공교롭게 얼굴을 때리게 됐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의외로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네. 과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욕을 먹던 거는 좀 대조적이죠. 네. 한 네티즌은 대중의 분노가 향하기 쉬운 손쉬운 사냥감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네. 어린이집 교사도 사람인데 갑자기 발로 차이면 감정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일방적 비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다른 네티즌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의 뺨을 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교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체벌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어른하고 차봐야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아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고의성이 없었다. 이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이 이 수사를 빨리 밝혀서 누가 억울한 것인지 좀 밝혀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의 또 마음에 입은 상처도 치료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소문 들었어? 동탄 이 신도시 최초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온대. 아, 탁월한 입지에 혁신적 평면을 적용한 금강 펜테리움 말이죠. 저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요. 동탄 이신도시에 부는 새바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 4월 오픈.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금요일입니다. 바로 문화선물 드리는 퀴즈 코너 덕분인데요.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소영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네, 6시 31분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부해선도를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성산대교부터 금천교까지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 주변에 국회대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묵동교 지나는데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경인로도 서울교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역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포대로는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부터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반대편으로도 예술의 전당에서 강남터미널 고가차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 이용해서 이 사당 진입하는 데도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남태령 이전부터 사당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남태령 꼭의 하위 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 목간 지점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청담대교에서 여의교까지 정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의 날씨와 생활. 저는 지금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날씨는 따뜻하지만 하늘은 그지 막지가 않습니다. 시민들도 마스크를 많이들 끼고 계시는데요. 노약자분들은 특히 바깥 공기가 좋지 않으니까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까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YTN 라디오 장원석이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뭐야, 나는 일 시키면서 마스크도 안 주고 흙먼지 다 마시라고 뭐야. 아유, 씨, 모래도 들어가. 아유, 지금. 아, 선배, 이거 산재 아니에요? 아유, 나 왜 박영규야. 아유, 자기는, 아유.
모래바람이 불어도 오늘의 퀴즈는 나갑니다.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지대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특히 4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사, 2번 황소, 3번 황당.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M 버터플라이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YTN 라디오의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예. 오늘의 정답인 이 현상, 예. 사진을 보니까 중국은 정말 세상이 누렇던데요.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말도 못합니다. 이틀 전에 오늘의 정답이 이 현상이 베이징을 강타했습니다. 네.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져서 차들이 거의 기어다니고요. 네. 행인들은 눈조차 제대로 뜨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원지는 네이몽고인데요. 네이몽고에서는 하늘이 붉은 빛으로 변하고 아이고. 심지어 검은색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요.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수치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미세먼지 기준 농도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 28배가 넘는 거죠. 28배는 이게 대단합니다. 측정이 불가하다고 이 합니다. 중국에서 그 정도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게 비에 섞이면서 어제 흑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공기가 많이 탁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중국발의 이 현상은 오는 5월까지 우리나라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그러게요, 되고 이게. 있습니다. 봄철에 해마다 오고 있으니까요. 예. 자, 오늘의 정답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정답과 미세먼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특정한 먼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의 먼지가 한반도로 넘어오는 현상을 말하는 네. 겁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총칭하는 거고요. 오늘의 정답인 이 현상도 입자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미세먼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나 공장 굴뚝을 통해서 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지대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특히 요즘 4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거 뭘까요? 1번 황사, 2번 황소, 3번 황당.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M 버터플라이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공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맞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좀 억울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중국에서 매연 제한을 하고 규제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식물을 심어야죠. 녹화 사업을 나무도 해야죠. 심고. 예. 우리나라도 중국의 녹화 사업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국가나 민간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많이 편입니다.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중시하던 중국 정부도 이제 이거 대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비 사막의 남부인 네이몽고 자치구와 서부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을 조성하고요. 대규모 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반가운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우리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일단은 피하죠. 이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에는 피한다. 외출 뒤에 충분한 수분 섭취 물 마시고요. 손발을 자주 씻고요. 외출할 때는 이것 전용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외 운동은 삼가시고 특히 노약자들은 가급적 외출을 금하는 게 좋고요. 이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네. 또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되고요. 까다롭군요. 예, 입으로 들어가죠. 입자가 작은 먼지들이니까 몸에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이것 전용 마스크 꼭 쓰셔야겠습니다. 요거 평소에 궁금했는데요. 예. 방금 전용 마스크 얘기하셨는데 네. 약국에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마스크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 마스크는 그냥 섬유를 짜서 만들기 때문에 10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와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초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구멍을 통과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 전용 마스크 오늘의 정답이죠. 네. 이것 전용 마스크는 부직포로 된 겉감과 안감 사이에 2중, 3중의 정전기 특수 필터가 붙어 있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최대한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전용 마스크도 제 성능 발휘 못하는 가짜 있다고 하니까 가짜가 또 있어요. 꼭 여기도. 공인된 거 쓰셔야겠고요.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하신 마스크 약간 좀 비싸거든요. 일반 네, 마스크보다. 네. 아깝다고 계속 쓰지 마시고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없는데 공기가 정말 나쁘다, 급하다. 그럼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감싸주시고요. 물론 제대로 만들어진 이것 전용 마스크보다는 못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입안이 꺼끌꺼끌한 느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먼지 많이 마신 후에 삼겹살로 목에 기름칠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라 퇴근길에 이게 소주에 삼겹살 그렇죠. 많이 드실 텐데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려서부터도 저도 이런 말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네.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이 지용성 유해 물질이 몸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다고 아이고, 하고요. 더 나쁜 거네요. 그러니까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고등어를 드시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고요. 뭐 배, 마늘, 미나리도 몸 안에 먼지를 줄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건데요. 네. 몸이 건조해지면요. 이 폐 기관지도 같이 건조해지는데 이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에 침투한 미세먼지에 쉽게 염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또 물을 마시면 몸과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도 있고요. 양은 뭐 하루에 평균 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이게 가장 또 좋다고 쉽지가 합니다. 않더라고요. 맞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어쨌든 예. 삼겹살보다는 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옷에 미세먼지가 많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기 전에 옷장에 옷을 넣기 전에 한 번씩 털어주시고요. 네. 또 정답인 이게 있을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에서 뭐 음식 조리라든지 흡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기를 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실시간 대기 환경 정보를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앱도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지금 미세먼지 농도 딱 검색하시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지대에 작은 모래가 많을 겁니다. 그런 모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특히 요즘이죠. 4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거 뭘까요? 1번 황사, 2번 황소, 3번 황당.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M 버터플라이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주고 가시죠. 사실 오늘 정답이 어렵진 않은데 힌트가 어려워요. 힌트 내는 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주변에 이 황자 들어간 게 좋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네. 황금, 황제, 네. 황토 마사지, 뭐 황새다리라고 하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사자 들어간 직업 좋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몇몇 분들은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중에서 시원찮은 분들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 사회적인 뉴스에 논란을 나오시는, 일으키는데 네. 오늘의 정답 역시 사자가 들어갑니다. 네. 역시 영 마음에 안 듭니다. 힌트 어렵네요. 자, 오늘의 문화 선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문화 선물은 연극 M 버터플라이 초대권입니다. 프랑스 외교관과 중국 배우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 이야기인데요. 네. 오페라 나비 부인을 패러디해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네. 소재의 파격, 탄탄한 대본,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만 16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고요. 특히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이거 재밌다고 느낀다고 하니까 여성 청취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연극 M 버터플라이를 관심하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라디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경북 경산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분이 도굴꾼들에게 무참히 파헤쳐졌습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사건이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실한 우리 문화재 관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황 소장님. 네. 이 보니까 임당동 고분군의 1호분이 전면 네. 도굴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이 네. 고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네. 이제 통일신라가 되기 전에 이제 여러 삼국시대 그 전 단계에 각 지방 세력이 있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의 경상 같은 경우는 압독국이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옆에 영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벌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또 저 비사벌 아니 뭐 해서 여러 군데 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세력이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일신라의 또 신라의 근간이 되는 지방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당시에 우리가 교과서 보니까 뭐 호족 이런 얘기도 쓰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굴의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고요? 또 이 그동안 발굴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피해 규모 자체를 추산할 수 있는 안에 어떤 뭐 보물들이 있었는지 문화재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건가요? 현재는 이제 도굴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고요. 아, 이제 도굴인지 그런데 아닌지도 모른다. 아니요, 도굴은 분명히 됐는데 네. 도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봉분에 네. 이렇게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각을 뜹니다. 네. 각을 떠가지고 이제 그 네모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30cm 사방을 각을 떠내서 네. 그걸 팝니다. 네. 파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뭐 압독국에는 뭐 매년 가는데 올해는 이제 거기는 못 가봤는데요. 이 그 도굴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각을 떠서 드러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파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1호분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수사 단계니까 정확하게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네. 과거에 그 옆에 있었던 2호분에 보면 예. 우리 환두제도 고리가 큰 칼 있죠. 네네. 이게 이제 국보로 지정된 거. 음. 그다음에 김거거리 뭐 금으로 된 귀걸이, 은제 네. 허리띠 이런 거가 다 출토가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게 영남대학교의 기숙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 그 대학 그리고 내에 이제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역에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는 곳인데 네.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지 저도 참 관리가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조금 약간 떨어진 거는 안 했는지 참 되게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소식을 들어보니 도굴범들이 현장 보존도 안 해놓고 갔다. 보통 네. 이제 용의 주도한 도굴범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을 뚜고 파고 들어가서 문화재를 훔치고 네. 나와서는 덮어놓지 않겠습니까? 아예 안 덮어놓습니다. 아, 대부분 그냥 방치하고 간다. 예, 기사가 조금 과한 건데. 아, 그건 이제 기자의 쉽게 말해서 시각이. 이 도둑들이 네. 훔치고 난 다음에 은폐를 잘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각을 떠가지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뭐가 무너지면 네. 가운데가 푹 파지게 되죠. 도굴 아. 현장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허물어져 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궁금한 건 어떻게 이 도굴당한 걸 모를 수가 있느냐.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게 보니까 또 고분이 또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 압독국의 유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현장 보존도 다른 고분은 잘 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변에 이 고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위에 우리가 봉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봉긋하게 돼 있죠.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가 이렇게 절개가 되고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자들이나 문화재 당국에서는 이거는 아마 이미 뭐 도굴이 됐거나 발굴이 돼서 더 이상 좀 이렇게 눈여겨볼 대상이 아니지 않았었느냐. 아, 그래서 아마 방치돼 이렇게 좀 있었다. 약간 좀 방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임당동의 고분 도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80년대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문화재 도굴이 여러 차례 이제 있어 왔던 거 아닙니까? 도굴이 그만큼 쉬운 건지 아니면 관련법이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허술했던 건지 이게 어느 쪽에 좀 주요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지적하신 게 다 맞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고분은 도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근데 쉬운데 삼국시대 고분까지는 굉장히 쉬운데요. 네. 조선시대 고분은 굉장히 도굴하기가 힘듭니다. 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왕릉이 일제시대 때도 한 번도 도굴 안 되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네. 회각,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멘트 같은 조선시대 우리 전통 시멘트처럼 회각을 몇 메타씩 이게 둥글게 봉분을 바르거든요. 아. 그 관 안을. 네. 그 다음에 흙을 덮으니까, 그 회각분이 굳어지면 바위보다 더 단단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회각이 그러니까 뭐 시멘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시대 시멘트나 고대 국가의 시멘트들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네. 이미 목관을 하고 돌을 적석을 해놓으니까 이미 뭐 내려가서 얼마든지 돌만 드러내면 얼마든지 도굴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 도굴범들이 뭐 이미 뭐 이거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도굴범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굴 하기는 굉장히 쉬웠는데 다만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도굴된다는 건 저는 분명히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와서 지금 이제 일본하고도 뭐 근현대사 역사 전쟁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중국하고도 또 일본은 또 최근에 뭐 임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고대사 전쟁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좀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텐데 한 가지 또 이제 마침 연결됐으니까 궁금했던 것이요. 네. 도둑 맞은 건 아니지만 후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말 뉴스가 요거 베이키 씨라는 분이 집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불이 났는데 예. 그 행방을 모른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네. 이거 소장님 어떻게 찾을 방법 없나요?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예를 들자면 지금 베이키 씨가 이 문화재를 가지고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지금 워낙 중요한 문화재다 보니까 네. 이 뭐 국보급 이상 가는 문화재다 보니까 국가나 이런 문화재 당국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회수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앞장서다 보니까 물론 베이키 씨가 조금 뭐 횡설수설한 것도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베이키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훔친 게 아니라고는 뭐 형사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서 오히려 중요한 문화재가 일반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 국가가 소유할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소유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대가를 치러주고요.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증언으로 해가지고 구속해서 또 수감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했다고 변상을 해줘야죠. 네. 그다음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국가가 매입을 해야죠. 만약에 네. 국보급 유물이 우리나라 큰 대기업의 큰 박물관에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로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힘이 있죠. 약한 국민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무단으로 뺏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조금 그래서 방식이 우리는 바뀌어야 간단합니다. 베이키 씨한테 네. 그동안의 공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국가가 잘못한 부분 뭐 구속시키거나 또 무단으로 민사적으로 소유권을 강탈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그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빨리 회수하는 게 더 낫죠. 네.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것이 그 네. 당시 2008년 발견 당시부터 인근의 골동품업자 또 조용훈 씨라고 계셨는데 네. 이분이 2012년에 사망하셨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소유권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유권 분쟁이요. 네. 소유권 분쟁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제가 알기로는요. 이 조용훈 씨가 골동품 상인을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골동품 거래 가보면은 막 먼지 구더기가 막 쌓여가지고 이거 전부 얼마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통으로 그 가치를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통으로 네. 이렇게 파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여러 가지를 모았으면 하나만 좋은 거 2개 사가면 아니다. 이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베이키 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샀는데 네. 그 중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조용훈 씨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없어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억지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훔쳐간 거에 대한 증거를 못 댔기 때문에 네. 훔쳐간 거는 무죄를 받았죠. 그런데 무죄를 또- 받았는데 예. 민사적으로는 이거 그 조용훈 씨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법도 민사와 형사를 엇갈리게 판결했기 때문에 더 혼란이 온 거죠. 그렇군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사에서는 조 씨가 승소한 게 돼버렸고 이분이 그렇죠. 2012년에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측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네. 여기서 조용훈 씨가 국가에다가 기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자, 지금 가치가 전 조용훈 씨는 분명히 상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떤 분들은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자기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상으로 국가에 기증했겠습니까? 네. 저는 이 기증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오버했다, 너무 난센스다라고 생각을 그럼 하는 이제 거죠. 그렇게 순수한 행위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해석을 예. 하시는군요. 네. 오늘 문화재 이야기 너무 재미있고 소중한 얘기인데요. 시간 때문에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슈 있을 때 한번 연결드려서 이 소장님 오늘처럼 좀 이 저 참고적으로 해석 제가 소장은 부탁드릴게요. 그만뒀고요. 네. 그 박물관의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이제 수정을 좀 해주세요. 그 영전하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어느 박물관인가요?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 한옥 역사박물관의 황평우 소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 회사 IS 동서.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특히 4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황사 2. 황소 3. 황당. 자,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